이 오라이온 CPU라고 하는 것의 출처를 보시면은 이번 소송의 핵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누비아입니다. 얘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졌는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달공학 에러입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X 엘리트 관련해서 퀄컴이 인텔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앞선다라는 내용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을 편집하고 있을 때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바로 퀄컴이 더 이상 우리의 ARM 라이센스를 쓰지 않도록 취소해버렸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스냅드래곤 서밋 영상에서도 이 소송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 소송이 나온 김에 얘네들이 어떤 걸 소송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술을 쓰니 많이 하는 것과 그 내막을 살펴보면은 이번에 한 번만 딱 이해해버리면은 다음에 또 어떻게 이해를 할지를 좀 잘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ARM과 퀄컴이 지금 붙고 있는 이 상황에서 둘 중에 누가 잘못을 한 건지 여러분들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보기 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안델공학 후드 집업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학사모를 쓰고 있는 공룡 에러와 이렇게 후드 집업 보면은 이렇게 귀엽게 에러를 잡고 디버깅을 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귀여운 그레이 형태의 집업 코드니까, 파티클몰, 그러니까 모어사이언스 쇼핑몰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또 이제 대학원생들 이제 응원하라고 선물도 해주시고, 연구실 단체 티, 아니면 우리 부서 단체 티, 또 연말 연시에 또 이렇게 괜찮은 선물 굉장히 뭐 개꿀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ARM과 퀄컴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우선 이 퀄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퀄컴이라는 회사는 흔히 말하는 팹리스라고 하는 회사죠. 팹리스. 이 팹리스가 뭡니까? 팹이 없다. 즉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장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도체를 어떻게 합니까? 반도체를 설계를 하죠, 설계. 그래서 뭐 스냅드래곤 X 엘리트니, 이전에는 스냅드래곤 8, 젠 2, 젠 3, 젠 4 이런 것들 만들어 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요렇게 이제 팹리스, 즉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전부 다 팹이 없어요.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죄다 TSMC한테 맡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TSMC 같은 파운드리 같은 기업들이 있는 거고, 이러한 팹리스 기업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뉘는데, 이 퀄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를 할 때에 뭘 기반으로 한다? 바로 이번에 소송을 한 ARM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ARM이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ISA라고 부르죠. 그 ISA를 기반으로 한 설계를 하는데, 요게 퀄컴이 지금 과거랑 현재가 약간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핵심인데요.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최근에 공개가 됐던 두 가지 칩이 있죠. 노트북용으로 들어가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칩이 있고, 또 스냅드래곤 8 엘리트라는 칩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간 거고 노트북에 들어가는 건데, 이때부터 뭐가 바뀐 게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뉴스 기사에는 자체 설계한 칩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혹은 커스텀 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퀄컴이 그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런 의문이 드시죠. 그래서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이 ARM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이 ARM이라는 회사가 대체 이 반도체 설계를 위해서 어떻게 라이센스 비용을 주면서 장사를 하느냐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ARM이 돈을 버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라이센스를 주는 방식입니다. 너네 요거 사용해도 돼 라고 하는 건데, 어떤 걸 사용하게끔 하느냐, 그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바로 TLA라는 방식이에요. 뭐냐? 테크놀로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어떠한 기술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보셨습니까? 아, 지금 그린 거 있는데, 여기 보면은 ARM 코르텍스 머시기, 코르텍스 머시기 A 시리즈 있고 R 시리즈 있고 M 시리즈 있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레퍼런스 코어라고 부릅니다. ARM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해 놓은 특정한 코어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째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ARM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CPU 코어, 흔히 이제 코르텍스 시리즈 같은 것들을 라이선스 받아갖고, 아, 너네 요거 쓰세요 하고 가져다 쓰는 방식이 바로 TLA, 테크놀로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레고를 파는데, 레고가 이미 다 멋있게, 엄청나게 멋있게 조립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이렇게 파는 거야, 그대로. 혹은 프라모델을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이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놓은 프라모델 하나를 그냥 갖다 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TLA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TLA 방식이 있는 반면에 또 무슨 방식이 있느냐? 바로 애플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바로 ALA입니다. A는 아키텍처 라이센스 어그리먼트예요. 아키텍처를 가져온다. 요게 바로 이제 애플이 하는 방식이고, 자체 설계한다라는 방식인데, 이 아키텍처가 무엇이냐? 바로 ISA라고 부르는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라고 하는 것만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아까 레고도 말씀드렸지만도 레고 블락을 그냥 블락들만 다 쪼개져 있는 걸 주는 거야. 그래서 네 알아서 해봐. 대신 이렇게 생긴 레고 블락은 내가 줄게 라고 주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방식을 대표적으로 쓰는 기업이 바로 애플이죠. 애플은 A 시리즈 요즘 다 그렇게 만들고 있고 M 시리즈도 다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레고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계해가지고 맥 OS에 딱 맞는 적절하게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만든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TLA라는 방식과 ALA라는 방식이 있는데 원래 퀄컴은 TLA 방식을 썼어요. 즉 레퍼런스 코어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이거를 스냅드래곤 8 젠 1, 젠 2, 젠 3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조그만 칩을 변형해가지고 쓰는 형식이었어요. 대만의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시리즈도 그렇고 삼성의 엑시노스도 다 이러한 TLA 방식을 쓰는데 이러한 방식을 쓰면 장점이 뭐겠어요? 그냥 ARM이 만들어 놓은 거 가져와가지고 그 코어 자체를 그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나머지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최적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만 신경 쓰면 되니까 일단 개발 부담이 덜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이 ARM의 표준적인 소프트웨어와 다 이렇게 이제 호환이 되는 형태로 돼 있으니까 모든 소프트웨어 툴체인은 그대로 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퀄컴이 원래 TLA 방식으로 계속 해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쓰신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TLA 방식으로 ARM의 레퍼런스 코어를 가져온 거를 그대로 탑재한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언제 바뀌었냐? 바로 요 두 칩, 스냅드래곤 X 엘리트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여기서 나오는 말이 퀄컴이 자체 설계한 칩 오라이온이라는 애를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이 오라이온 CPU라고 하는 것의 출처를 보시면은 이번 소송의 핵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누비아입니다. 이거 좀 지워줘야지. 이 누비아. 엄청난 회사죠. 이 누비아. 얘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졌는데 퀄컴이 2021년도 불과 3년 전이에요. 3년 전에 14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했는데 이 누비아라는 회사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애플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애플이 원래 이제 자체 칩을 설계하기 위해서 원래는 삼성이 이제 만들어줬다고 했잖아요. 아이폰 들어가는 거. 근데 애플이 자체 칩 설계하려고 PASM이라던가 아니면은 인트린시티 같은 반도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자체적으로 ARM 기반으로 CPU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SA 방식으로 ARM과 계약을 해갖고 너네 거 레퍼런스 코어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싶어. 맥에 딱 맞게. 예전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플이 나온 칩이 바로 A4라든가 A6 같은 요런 칩들이 탄생을 했죠. 그때는 누비아라는 회사가 없었어요. 원래 누비아라는 회사가 없었는데 언제 갑자기 생겼냐? 2019년입니다. 이것도 진짜 얼마 안 됐죠. 2019년도에 이 애플에서 일하고 있던 제라드 윌리엄스, 매누 굴라티 이런 분들이 누비아라는 회사를 그때 딱 이제 지어낸 거죠. 이게 2019년 전, 불과 5년 전밖에 안 됐어요. 5년 전 생각나십니까? M1 시리즈가 처음 세상에 충격을 줬던 때가 2020년도죠. 그 핵심 멤버들이었어요. M1 시리즈에 파이어스톰, 아이스스톰 같은 CPU 코어들이 들어갔잖아요. 걔네들이 또 이제 A 시리즈에도 이제 갖고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설계한 ARM CPU의 경쟁력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나와가지고 누비아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단일 코어로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는 ARM 코어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누비아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19년도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ASA 방식을 사용했고 누비아도 ASA 방식을 사용해서 ARM의 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만 가져와가지고 자체 칩을 설계를 한 걸 열심히 노력했던 거예요. 그때 누비아가 피닉스 아키텍처라는 거를 만드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게 서버용입니다. 서버용. X86을 대체하는 저전력의 고성능 서버용 코어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 서버용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누비아라는 회사는 ARM과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다? ASA로 했는데 타깃 자체가 서버용이었다. 그래서 2019년에서 2020년도로 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얘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텔이나 AMD 얘네들보다 2배나 빠를 거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돈을 막 싹 끌어모으는 거죠. 이게 2020년 8월인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021년도에 퀄컴이 누비아를 인수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닉스라는 코어는 원래 서버용 타겟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등장한 게 퀄컴이잖아요. 퀄컴이 얘를 먹어버리면서 이 피닉스 아키텍처를 스마트폰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걔 이름이 오라이온이라는 거죠. 즉 퀄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ASA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 ASA 아키텍처만 갖고 와가지고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했던 것이 아니라 TSA 방식, ARM이 다 만들어 놓은 코어, 레고 다 만들어진 완제품을 가지고 와서 그냥 돌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누비아를 인수를 함으로써 자체 칩 설계가 되어 있는 이 피닉스라는 애를 갖고 와서 스마트폰에 잘 맞게 개조를 해가지고 또 말 그대로 자체 설계한 칩, 즉 오라이온 CPU가 등장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스냅드래곤 엘리트 시리즈를 등장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이 됐던 거를 쭉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은 이게 진짜 얼마 안 된 일이거든요.
자, 타임축이 이렇게 쭉 있다라고 치면은 2019년 9월에 이때는 아미 누비아에게 ALA, TLA 방식 모두를 부여해가지고 맞춤형 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애플에서 태산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11개월 후 2020년 8월이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피닉스 아키텍처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11개월 만에 만들었는지 이건 거의 뭐 애플의 거를 그대로 뺏긴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그래서 소송했었거든요. 3년 동안. 근데 이게 2020년 8월이라고 했잖아요. 2020년 8월인데 여기서 불과 5개월 후에 퀄컴이 누비아를 인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뭐 오라이온 CPU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때 맞붙은 것이 이제 퀄컴이랑 암이 이렇게 붙습니다. 암 입장에서는 야 내가 그거 서버용 만들려고 IP랑 라이센스 이런 거 다 해갖고 계약을 했던 건데 그걸 네가 누비아랑 인수를 했다고 해서 네가 그대로 쓰면 되는 게 아니야. 다시 나랑 협상을 해야지. 그러면서 돈을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퀄컴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 TLA 방식으로 원래 라이센스도 사용하고 있고 누비아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그대로 라이센스 통째로 사가지고 그대로 쓴다고 하는데 왜 그거 갖고 딴지를 거냐. 돈 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협상이 실패를 하는 거죠. 이때 22년도쯤에 또 암이 얘기를 했어요. 누비아한테 라이선스를 일단 종료를 시키고 퀄컴에서도 이제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퀄컴이 이제 뻗대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어제 있었던 퀄컴 스냅드래곤 서밋에서 이렇게 막 뭐 오라이온 CPU가 인텔보다 훨씬 더 앞서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막 펼쳐놨는데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바로 암이 퀄컴한테 너네 라이선스 취소야 이렇게 하면서 강경하게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쟁점은 핵심은 이거예요. 퀄컴이 누비아를 인수를 했을 때 암과 재협상이 없이도 누비아의 그 라이선스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느냐. 즉 ALA 방식으로 자체 커스터마이징된 그 설계 방식 그 형태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누비아가 이미 자체적으로 설계한 거를 갖고 왔으니까 내 거다라고 퀄컴 입장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도 암 입장에서는 야 그거 누비아한테 준 거고 너네 퀄컴이라는 거대한 그룹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ALA 방식으로 다시 협상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해서 돈을 벌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암이 퀄컴을 이제 못 쓰게 한다 하면은 야 퀄컴은 진짜로 아예 그걸 못 쓰게 한다라 놓으니까 더 이상 이제 칩을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팹리스 회사고 이 팹리스가 암 기반의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너네 라이센스 못 줘? 라고 하면은 일단 법적으로 못 쓰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퀄컴의 주가가 막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프리장 때. 근데 암도 같이 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퀄컴의 스냅드래곤 시리즈 메타캐스트에도 들어가고 갤럭시니, 오포, 샤오미 온갖 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수많은 칩셋에 대해서 라이센스 비용을 받고 있던 암이었는데 퀄컴 라이센스를 취소하면은 암 역시도 돈을 못 버는 거야. 이 라이센스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갑자기 퀄컴이 또 이거 뭐 리스크5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오픈 개방형 아키텍처가 있긴 하지만 일단 X86으로는 안 들어갈 거고 리스크5에 대한 준비도 아직 덜 되어 있을 뿐더러 리스크5에서 이제 충분히 스냅드래곤 현 시리즈만큼의 성능이 나오는 정도로 개발이 안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이렇게 강경파로 나간다 하더라도 야 너네 퀄컴 없으면은 제대로 매출을 딸 수가 없는데 라는 입장에서 결국은 약간 좀 어느 정도 합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또 모르죠. 뭐 크리스티아노 아몬이라든가 다른 이 강성파들이 계속 싸우게 되면은 진짜 이제 끝장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결국은 레퍼런스 코어를 가져오는 TLA라는 방식과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가져오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퀄컴이 TLA에서 ALA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누비아를 인수를 했고 그 누비아가 ALA 방식을 샀던 그 코어를 잘 조작해갖고 스마트폰에 넣음으로써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퀄컴이 협상을 안 하겠다 해서 생긴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송 있는 김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지라고 이제 해석해 보면서 칩 설계 공부하는 것도 재밌죠. 이런 건수 있을 때마다 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 잘 준비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집업 푸드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밑에 링크 있으니까 단체 집업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